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콜센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6세입니다. 아, 70대 중반이시고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요, 네, 다리하고 허리하고 이래 아파가지고, 네, 걸음걸이가 옳지를 않아요. 네네네. 걸음걸이가 어떠세요? 저려가지고, 네.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늘 방에 그냥 있어요. 어머님 밖에 안 나가신 지 좀 되셨어요? 예. 몇 년이나요? 몇 년이 아니고 한 2개월 돼요. 아, 2개월 2달 정도. 정도요. 네. 예. 어머님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병원에는 가봤지요. 뭐 좀 들은 내용이 있지 않으신가요? 치료 안 받으셨어요, 혹시? 병원에를 가니까네요. 네. 이제 뭔 사진이라 했나 엑스레이나 MRI 찍어보셨나요? 예. 어떤 거 촬영해 보셨어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네네. 네네. 예. 그랬는데 엑스레이는 찍어본 데서는 이 다리를 수술하지 말고 그냥 주사만 맞으라 이러고요. 네. 엑스레이 찍어봤는 데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MRI 찍은 데는. 어머님 지금 이제 걸을 때 많이 힘드시니까 이제 집에 계시는 게 2개월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머님 뭐 여러 가지 좀 치료를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지금? 치료는 받은 거는 주사 몇 번 맞고 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아, 예. 어머님 이제 제가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척추에 이제 질환일 때 치료 방법이 여러 단계별로 몇 가지 치료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예. 그래서 바로 수술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지금 어머님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사만 맞을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어머님의 증상을 좀 호전시키고 바깥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호전이 되지 않으면 어머님 영상 자료들을 좀 챙기셔서요. 예. 가까운 여러 전문 병원들을 좀 찾아가시고요. 가셔서 이제 증상도 말씀하시고 영상도 같이 보면서 어머님한테 또 맞는 다른 치료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이런 1단계 중에서 다른 치료가 있고 2단계의 비수적인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지금 집에서만 그렇게 계속 계시지 마시고 꼭 다른 전문 병원들을 좀 몇 군데를 찾아가셔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머님의 지금 증상을 좀 호전시키면 좋겠습니다. 꼭 전문 병원을 좀 몇 군데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지금 바깥 활동이 불편하실 정도로 지금 거동이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치료를 조금 서두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사 치료와 수술 사이에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전문 병원 다니시면서 어머님께 꼭 맞는 치료법 한번 찾아보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세. 80대 이제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네, 아픈데 네네. 이 골반 아래로는 힘이 덜 들어가. 골반 아래로는.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요? 예. 네. 그런 게 종아리 쪽으로는 꼭 진한 거 마냥. 네네네.
지난 거 마냥 뻣뻣하다고 할까?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어머니 네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내가 이제 쌀을 닦잖아요. 네. 쌀을 닦으려면은 이제 손으로 닦잖아. 네네. 네네네. 그런데 힘이 안 들어가. 힘이 다른 안 들어가세요. 쪽이. 어느 쪽에 힘이 안 들어가세요, 어머님? 다른 쪽으로 쌀을 닦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 자체의 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네. 오른쪽 사용하실 때는 왼쪽이 잘 안 들어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른쪽은 다른 쪽이 이제 힘이 덜 들어가지. 네. 어머니 그 허리 아프고 다리 불편한 게 예. 뭐 가만히 계실 때도 불편하세요? 아니면 뭐 서 있거나 걸을 때 그러세요? 걸을 때 그렇지요. 가만히 틀어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그거 뭐 일 보실 때도 별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뻐근하지요. 뻐근하긴 하고요. 어머님 이런 증상이 몇 년쯤 되셨나요? 작년 봄서부터 그린데. 그렇게 오래된 건 또 아니네요. 1년 되셨네요. 네. 어머니 그러면 지금은 제 생각에는 병원을 몇 번 좀 가보셨어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 네네 생겼지요.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예. 신경과, 네. 정형외과 네네네. 네. 그렇게 갔는데 협착증, 네. 척추, 요추완 네네네. 협착증이래요. 네네. 네. 치료 많이 받으셨어요, 어머니? 그래 이제 신경과 가니까 그 허리 아프다고 이제 그런 사실 얘기를 하니까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네. 그 주사를 맞았지요. 이제 주사 맞으니까 좀 괜찮아지나요, 어머님?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금방 다시 또 잠깐 아파져요. 반짝 괜찮으셨다가 네. 어머니 이제 지금 화면에 협착증이 뭔가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예.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면 어머님처럼 특히 걸을 때 예. 허리가 아프고 뭐 엉덩이 다리 쪽으로 당기고 뭐 힘이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무겁다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협착증이 몸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 궁딩이 아르면 무겁다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거워서 못 걷겠다, 못 걷겠다 하시는 것이 이제 협착증입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협착증도 여러 단계에 따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1단계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님. 이럴 때는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2단계에 또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괜찮지만 성에 안 찬다고 하신다면 영상을 참기셔서 여러 다른 전문 병원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단계 치료들을 받으시면서 증상을 훨씬 좋게 만들고 어머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영상을 챙겨서 가까운 다른 전문 병원을 꼭 좀 몇 군데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머님. 그래서 침도 맞고 뭐별 네네. 뭐 침 맞는 것도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 치료를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닌데 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좋아지고 그런 증상 좋아진 게 몇 달씩 아니면 1, 2년씩 이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치료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주사 치료는 해봤는데 좀 호전이 없었다라고 하시면요.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치료법들이 그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법들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는 치료법 조금 더 살펴본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다음 살펴볼 치료법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러 다양한 척추 질환을 이제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고배울의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질환을 매우 정확하게 치료하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현미경으로 문제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배울의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가깝게 보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무척 높고 성공률 또한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피부의 상처가 작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손상이 적어서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또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 어떤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척추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 양방향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매우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많은 장점과 특징들을 가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 어머님이신데 일단 1단계 치료를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 호전이 없으셨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시고요. 2년 전부터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아픈데 특히 걸을 때 아픈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허리 MRI 사진이 되고 있고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도 호전이 별로 없고 해서 2단계 시술 등을 받았지만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무척 고민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괴로울 때요. 수술을 받지 않고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가운데의 사진이 치료 전에 무척 좁아졌던 척추 통로가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넓어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통로를 넓게 했더니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의 통증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어서요. 지금은 걸으실 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직장 생활도 잘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의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남성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70대 아버님의 사례도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 시술을 해본 적이 있으신데 효과를 못 보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좀 효과를 잘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72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특히 발이 차갑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고 이제 신경성형술 등의 방법도 동원해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 힘들어했던 분인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신경 통로를 넓히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이렇게 좁았던 신경 통로를 오른쪽처럼 이렇게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은 이 내시경 치료 이후에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요. 이제는 잘 때도 발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다고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시술 전, 시술 후 사진을 보니까 2차선 좁은 골목길 같은 느낌에서 네네. 이제 4차선 도로로 넓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 사례는 70대 후반의 아버님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는데 이전에 효과가 없었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그 다음으로 받아보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7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허리 아래쪽에 천추 부위 그리고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요추 4,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그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나빠져서요. 이제는 정말 잠깐 걷기도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렇게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을 때 수술을 많이 권유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바로 받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왼쪽처럼 좁았던 신경 통로를 오른쪽과 같이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 치료 이후에 그렇게 걸을 때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그런 증상이 거의 씻은 듯이 나아져서 지금은 아주 즐겁게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신경 통로가 넓어지면서 이제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다음 사례는 79세, 이제 좀 고령으로 가시는데 어머님의 사례입니다. 다리가 좀 협착증의 경우 다리가 아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다리가 빠질 듯이 아프셨다 그래요. 네네. 이제 증상들은 이제 환자분마다 정말 다르긴 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걸을 때 엉덩이와 다리가 빠질 듯이 아프다. 아이고. 너무 괴로웠던 분인데요. 자료화면실에 보시는 것처럼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는 협착증이 있고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는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던 분입니다. 당연히 1단계 치료를 받아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이었던 분인데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술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단계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좁았던 신경 통로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 걸을 때 그런 빠질 듯한 통증이 정말 많이 개선이 아이고, 되어서요. 네네. 이제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